안녕하십니까, 신인균입니다. 자, 오늘은 데일리 디펜스도 아니고 심층 분석도 아닙니다. 특집 방송입니다. 바로 현 정부의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을 고발하기 위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이 특집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폭로입니다. 신인균과 우파 민간인 사찰 당한 정황입니다. 민간인 사찰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민간인 사찰, 그거 해도 됩니까? 신인균이 고위공직자입니까? 아니죠. 저는 순수 민간인입니다.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런 제가 사찰을 당하고 있는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정부 때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을 도청하고 뭐 했다고 국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했다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지요. 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순수한 민간인인, 뭐 저는 정치인도 아니에요. 완전히 순수한 이 민간인 신인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을 사찰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너무나 짙습니다.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폭로하겠습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펜앤드 마이크에서 이 기사를 봤어요. 경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 시민을 금융계좌를 뒤져서 파문을 일고 있다 라는 11월 29일 날 펜앤드 마이크 보도인데요. 자, 경찰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우파 시민단체에 후원한 시민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또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 25일 거래은행인 KB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용을 사흘 전인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공했다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6월, 7월에도 경찰이 태극기 집회에 후원한 다수 시민들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사한 사실이 지난 1월 펜앤마이크 창간 직후에 특종 보도로 밝혀져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통지서를 받은 한 시민은 불법 모금을 조사하려면 돈을 모은 사람들의 통장만 조사하면 되지 왜 돈을 낸 사람들의 정보까지 조회하느냐라며 이런 식의 저인망식 수사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라고 항의했다 라고 지금 펜앤드 마이크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민간인 사찰의 정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워낙 국내 정치 관련해서 지금 이 정부의 황당한 해서는 안 될 그런 뭐 선거 개입 정황까지 일어나는 등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좀 시기를 봐왔었는데 이 펜앤드 마이크 기사를 보고 이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과 신인균의 내용이 너무나 흡사하다. 자,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 없다면서요? 자, 2018년 12월 28일 날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DNA에 민간인 사찰 이런 거 없다. 그거는 니들 적폐하는 니들 군부 독재의 그 혈청이 남아있는 니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더욱더 치밀하고 아주 교묘하게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뭐 지난 9월 달부터 쭉 이어진 조모 씨부터 시작해서 송모 씨 뭐 쫙 이어지는 거 보면 정말 황당하죠. 백모 씨, 손모 씨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역시나 자, 이것만큼 황당한 사실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제 계좌를 뒤졌습니다. 이 정부가 제 계좌를 뒤졌습니다. 바로 이 통지서인데요. 이 통지서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하단부에, 이 화면 하단부에 빨간 바에 해가지고 자율구독료 해서 국민은행 계좌가 지금 나가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2019년 4월 1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4월 3일 날. 그래서 4월 1일 날 정보를 제공했다고 4월 3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 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래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4조 2에 의거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법 제4조 2 제2항 및 3항에 의거 정보 요구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득이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하여 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월 1일 날 제 통장의, 즉 이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이 국민은행 통장의 계좌 정보 전체를 서초경찰서 누구누구에게 다 줬다라고 이틀 후인 4월 3일 날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는 편지를 받았죠. 자,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정보 통보 유예를 안 했습니다. 2달까지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형사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제 계좌의 정보를 가져갔냐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돌아온 내용은 정말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뭐 사실 제가 녹취를 다 했습니다만은 녹취는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모일 며칠 날 이 계좌로, 바로 이 국민은행 신인균 이 계좌로 어떤 사기꾼이 저에게 100원을 입금했답니다. 100원. 그래서 그 사기꾼이 저에게 100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저와 그 사기꾼의 인과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계좌 정보 전체, 저와 입출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사기꾼이 저에게 100원을 넣었다 이겁니다. 자유후원료로, 자율구독료로 100원을 넣었는데, 그래서 제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입출금 내역을 다 가져가서 조사했다. 이걸 이제 4월 초에 담당 형사가,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 하니까 모일 두 번에 걸쳐서 100원 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많은 분들이 자율구독료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유우파들의 어떤 정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이 자율구독료, 저는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명단을 확보해가기 위해서 저는 100원을 저에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의 이름을 빌어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 순진하니까.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같이 출연하는 방송 출연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들,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검사 출신도 있고, 거기에는 판사 출신도 있고, 또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던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야, 내가, 형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딱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신 대표, 당신 계좌 털어가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아깝지도 않은 돈 100원, 그거 딱 넣어가지고 당신 계좌 털어갔네. 그거 사찰하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야, 이 작자들 볼세.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야, 이것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뭐 조모 씨, 송모 씨 이런 사건 터지기 전이었죠. 그때는 목포의 그런 사건만 터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100원을 넣고 저에게 후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거 가만 놔둬도 되나? 라고 하던 차에
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경찰서 지능범죄팀 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양산이다 보니까 뭐 잘 아는 후배죠. 전화가 왔습니다. 신 대표님. 자, 이러면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신 대표님, 어떻게 해서 제가 신 대표님 그 계좌를 지급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내 전화 지급 정지를 시켜놨냐 하니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저에게 1,000원을 입금했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저에게 1,000원을 입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과 저와 또 저에게 입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제 계좌 정보를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좌가 어떤 계좌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계좌의 지급 정지를 해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장난치냐? 너희들 지금 민간인 사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저는 이미 한 번 다 했고 이제 두 번째니까. 지난번엔 100원, 이번엔 1,000원 딱 넣고. 저는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정황을 따지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100원 넣고 한 번은 1,000원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아까 그 펜앤드 마이크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딱 넣어서 저에게, 자, 이번에는, 그때는 제가 신인균 국방TV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자료가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인균 국방TV를 오픈한 지 이제 1년 넘었지요. 그래서 자율 구독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또 정기적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명단이 이만큼 쌓여있겠죠. 그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다 들어가는 겁니다. 1,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계가 있는 그 통장 계좌 번호로 저에게 1,000원을 입금하고, 너는 보이스피싱 계좌에서 1,000원대 들어갔으니까 이 계좌 수상한 계좌다 해서 압수수색 영장 저한테 딱 해놓고 제 계좌 일체를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작자들입니다. 이런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서 제가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쭉 조서를 적었죠. 이제 결론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계좌 내역 이만큼, 지금 모 형사 당신은 수사가 지금 당신한테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조직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왔으니까 지금 뭐 열심히 하는 거겠지만은, 나는 당신이 이렇게 사건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자기도 뭐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자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딱 보이스피싱 어떤 놈들 조직인지 알고 그 조직에다가 해가지고 돈을 밀어넣고, 1,000원을 일부러 나한테 그 조직 가지고 밀어넣고, 그리고 그 조직이 당신한테 적발이 되도록 나는 연결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나 본다. 왜 하필 이런 중국과 연계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양산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나에게 입금한 이 조직이 왜 하필 양산경찰서 당신한테 지금 덜미가 잡혔냐. 내가 당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냐. 난 이거 국정원 아니면 청와대가 작업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만은 정황은 내가 그렇게 되는데 증거는 없다. 근데 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조서를 내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적어라 라고 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 저는 이거 조서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조서에 적었던 조서 내용입니다.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번 일도 청와대나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일로 정치적으로 저를 탄압하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계좌 내역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래 내역을 보는 사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11월 24일 며칠 전이죠. 양산경찰서 진행범죄팀에서 진술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 거를 왜 그렇게 봤을까요? 첫째, 자, 우파 유튜버들 이게 지금 뭐 지상파 완전히 장악을 했죠. 종편들도 장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죠. 근데 종편 지금 뭐 채널A, TV조선 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MBN은 허가받을 때 부식회계 문제로 완전히 지금 명줄 딱 잡고 있고, JTBC는 원래 그런 작자들이고, TV조선하고 채널A는 지금 막 그냥 울타리를 뛰쳐나와 버렸어요. 이 두 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겠죠. 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잡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중에서 일부 사람들 이제 잡아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잡아 넣겠습니까? 얘들 세금 똑바로 냈는지 보자. 자, 자율구독료라고 했으니까 이거 신인균이가 소득을 올렸는데 세금은 냈는지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문제 등으로 만약에 제가 세금을 안 냈다면은 딱 기사를 어딘가에서 흘리겠죠. 신인균 국방TV 해가지고 자율구독료 받아서 세금 안 내고 탈세했다라고 기사 내겠죠.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누락하지 않고 100% 납부를 다 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공격할 것이다.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신인균 국방TV 광고가 딱 게재된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을 딱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계좌번호를 오픈한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전부 저는 매출 신고를 다 했습니다. 신인균 국방TV에서 광고비가 들어오는 것은 구글에서 달러로 줍니다. 그것은 수출 행위죠. 달러를 받으니까 제가 수출업자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부가세 면세 사업입니다. 그건 부가세를 안 내요. 나중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율구독료는 국내에서 생성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죠. 저는 이 자율구독료 전부 다 신고해서 100% 부가가치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자, 저를 이제 털 게 없었죠. 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자유우파 유튜버 여러분, 자율구독료 절대 그냥 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중한 돈 전부 부가세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세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를 털 게 없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가 적폐청산한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자, 뒤에서 레지스탕스처럼 저 우파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놈들이 누구냐? 어떤 놈들이 진성 우파들이냐? 얼마나 우파적 기질이 넘치면 이 귀찮은 일 휴대폰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ATM 기계에 가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창구에 가서 보낸다든지, 저는요 정말 저에게 보내주시는 이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공하고 내가 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창구 입금, ATM 입금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일 입금 해가지고 매달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창구 가서 넣어주십니다. 왜?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거 잘 못하죠. 그러니까 창구 가서 넣어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성함이 아니고 본인의 성함이 아니고 힘내세요, 화이팅,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이런 이름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 반해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그들에 반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작자들이 누군지 찾아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귀찮은 일을 또 피같이 자기 아까운 돈을 이런 데다가 내주는 그 진성 골수 우파놈들 누구야? 찾아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1년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셨죠. 숫자도 많으십니다. 그분들 명단
다 가져갔겠죠. 제가 그 경찰관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양심이 있으면은 정말로 이게 보이스피싱 때문이라면은 딱 내 거 그거 넣은 거 그거만 가져가라. 아니면은 그 페이지 A4 용지를 이만큼 프린트를 했더군요. 그 페이지만 가져가라. 어? 나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페이지만 가져가라. 당신의 수사과장 아니면 서장한테 보고해서 그래라. 그게 정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100원 넣고 500원 넣고 1000원 넣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저에게 자율구독료를 이렇게 보내주신 많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여러분들의 정보가 혹여나 제작자들에게 빠져나갔을까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죄송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가져갔을 겁니다. 그거 가져가려고 저에게 1000원을 넣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이거 자율구독료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비록 노란 딱지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노란 딱지 없는 동영상도 있고 해서 조회수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 사무실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뭐 또 저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여러분들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저만 받겠습니까? 저보다 더 큰 유튜버, 저보다 더 정치색이 짙은 채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압수영장을 발부해서 빼가는 이 작태, 이거 국정조사 해주셔야 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님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민간인 사찰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제는 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계속 이 바는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송구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진작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도 더욱더 사과드리고 사죄드립니다. 어쨌든 정말로 저는 세금 문제 이런 거를 아주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작자들의 이런 뜻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살아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반듯하게 다시 세우는 날까지 힘들지만 인내하고 그날을 기약하고 그날 환하게 웃읍시다. 그리고 이거 야당 국회의원들 반드시 취합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정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